녹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복습이에요. 오늘은 복습을 좀 할 건데 미분계수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할 거예요. 미분계수.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이제 목차를 살피고 배우겠습니다. 자, 미분계수를 알아감에 있어서 평균 변화율이 무엇이고, 평균 변화율은 첫 번째 평균 변화율 뭐고, 미분계수는 뭐고, 자, 미분계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 리미트 뭐뭐가 미분계수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뭐 이런 걸 배워볼 건데요. 아무튼 이런 걸 배워볼 건데 자, 그러면 바로 배워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이 뭐냐 하면은 평균 변화율, 자, y는 fx에서 평균 변화율을 한번 봅시다. y는 fx가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두 점이 있어요. 두 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a, fa라고 하고 여기를 b, fb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균 변화율이 뭐냐면은 이제 y는 fx 위에 있는 두 점의 x 값 증가량 분의 y 값 증가량을 평균 변화율 양이라고 해요. y는 fx가 있는데 f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 두 선분의 2였을 때의 이 두 선분을 쫙 이었을 때의 이 선분의 기울기를 우리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a-b잖아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가 a-b잖아요. a-b 여기 a-b 이거를 델타 x라고 하는데 델타 x가 이제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갈 때 그 x 값의 변화량을 의미하고,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델타 y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델타 y라고 합니다. 이걸 델타 y라고 하는데 이렇게 두 점을 이렇게 찍었을 때 이제 이 점과 점의 y좌표의 변화량을 델타 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x좌표의 변화량은 델타 x고 y좌표의 변화량은 델타 y라는 거죠. 그래서 평균 변화량은 뭐냐면 델타 x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다. 자, 평균 변화율. 함수 y는 fx에서 평균 변화율이란 무엇인가? 라고 딱 물었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변화율이란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량을 어떻게 이렇게 변화율을 표현할 수 있나? a-b 분의 fa-fb라고 해도 변화율이 표현이 됩니다. 자, x값의 변화량을 표현했고 y값의 변화량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평균 변화율은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y는 fx라는 그래프에서 fx를 두 점을 딱 찍었을 때 이 두 점의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즉 x값 변화량 분의 y값 변화량 이 바로 평균 변화율인데 그 평균 변화는 기하학적으로 뭐냐면은 선분 AB의 선분 이 점과 점을 이룰 때 이 선분의 기울기 값이다 라고 보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1참수 배울 때 기울기에 대해서 많이 배웠으니까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평균 변화율이 이렇다면 미분계수란 뭐냐면은 이제 정의가 되게 어려워요. 이건 좀 자주 배워야 돼요. 미분계수는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입니다. 극한값. 이것을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하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한 정점 기준이라 했을 때 우리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러니까 F'A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그러니까 X는 A라는 한 정점 기준, 그러니까 A,FA라는 한 정점 기준에서의 평균 변화의 극한값 F'A 미분계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A는 X는 A에서의 미분계수예요. 그래서 이 미분계수, 그러니까 x는 a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도대체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F'A, 이제 X는 A라는 한 정점, A,FA라는 한 정점 기준을 했을 때, 이게 수식적으로, 리미트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이제 X가 A로 갑니다. X-A. 여기에서 평균 변화율에 대한 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의 델타 X라고 볼 수가 있죠. 왜? y는 fx라는 점이 있는데 x 값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요. 이미 한 x예요. 근데 a, fa 기준 여러 점들이 이렇게 갔을 때 미분계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미분계수는 뭐냐면,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구현되는 게 이해가 가시나요? 얘가 하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구현이 됩니다. 근데 얘가 왜 평균 변화율이라고 구현이 되냐면은 fx라는 함수 위에서 두 점의 x값의 변화량 분의 y값의 변화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x값의 변화량 이렇게 나타내죠. x-a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y값의 변화 fx-fa로 나타내죠. 그런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평균 변화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평균 변화율의 설명에 따라서. 자, 근데 여기서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a,fa라는 정점이 있는데 x가 여기 있다고 칠게요. 근데 이 x가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그때마다의 x-a분의 fx-fa, 그러니까 이 두 점과 점 사이의 선분의 기울기. 이게 안 보이네. 그러니까 a가 이렇게 있을 때 a,fa가 여기 있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x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근데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의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이 무엇이냐면, 기하학적으로 보면은 딱 이제 평균 변화율은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두 점을 이었을 때의 선분의 기울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대요. 그때의 a,fa라는 한 정점 기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그 극한값,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따라서 이렇게 이 선분이 여기 있다가 x값이 가까워지면서 계속 이렇게 가까워지다가,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그리고 이게 이 목표로 가는 평균 변화율의 기울기는 a,fa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게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같게 돼요. 이게 f'a의 정의예요. 자, fx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 함은 fx에서 한 정점 a,fa라는 점 기준으로 딱 했을 때 그의 평균 변화율에 a,fa로 움직이는 점 x의 평균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 극한값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x가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 a한테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자작.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어떤 것을 상상해야 되냐면은, 이게 x가 이렇게 한없이 가까워짐에 따라 그때마다 생기는 선분의 기울기 차자작 갔을 때 결국 이 선분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에 닿는다 라는 것까지, 미분계수란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구나. 그리고 평균 변화율은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선분의 기울기 값을 의미하니까 한 정점 기준 a,fa로 움직이는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마다의 선분의 기울기를 연상해 주면서 이 선분의 기울기가 x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평균 변화율이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미분계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구나.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리고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순간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자, a,fa에서의 이제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합니다. 접선의 기울기라고도 해요.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예요. 자, 그렇다면 자,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미분계수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 미분계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단은 여기 뒤에 있는 값이 평균 변화율로서 나타내면 되고, 여기에 있는 값이 이제 그 한 정점 기준에 했을 때 그 정점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수라고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x의 a로 갈 때 x-a분의 fx-fa 요거를 이제 f'a라고 둘 수가 있어요. 얘를 이제 그냥 이렇게 미분계수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델타 x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x는 아까 말했듯이 델타 x란 뭐다? 델타 x란 뭐냐면은 x 값의 변화량이잖아. 근데 이 x 값의 변화량이 빵으로 향해 간다는 거예요. x 값의 변화량이 빵으로 향해 갈 때 그 델타 x 그 f에 델타 x 플러스 a 마이너스 f의 a 또한 f'a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딱 fx라는 것을 머릿속에 딱 그렸을 때 한 정점 기준, 자, 한 정점 a, fa 이게 잘 안 보일 거예요. 델타 x를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a 라고 표현해 주면은 한 정점 a, fa 기준 델타 x가 빵으로 갈 때 이제 엄청나게 a, fa라는 정점에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이니까, 그때마다 x 값의 변화율이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 x 값의 변화율 그때 분의 그때마다의 y 값의 변화율이니까, 이것을 하나의 미분계수로 볼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차자작. 아무튼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서 이제 h로서 표현하면 h가 빵으로 갈 때 h가 이제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뭐 이런 식으로도 이제 x는 a에서 미분계수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평균 변화율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렇다면 리미트가 미분계수가 되기 위한 조건, 아까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결국 리미트라는 값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리미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리미트라는 값이 어떻게 하나의 f'1이라고 될 수가 있는가? 라는 물음을 던지기, 자, 일단 이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되면은, 자, x값이 1에 한없이 간대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한 정점은 f1 이렇게 돼야겠죠? 이렇게 되어야 미분계수가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했으니까 정점이 뭐여야 돼요? 정점은 1,f1이어야겠죠? 1,f1이어야 합니다. 정점 1,f1이어야 하고, 이 정점 기준을 했을 때 이제 평균 변화율 이제 항상 미분계수를 따질 때는 상상을 해줘야 돼요. fx가 딱 이렇게 존재했을 때 1,f1이 이렇게 있을 때 x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x값의 변화율, 그때마다 x값의 변화율, 그때마다 y값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x가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y값의 선분의 기울기 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 뭐 이러한 상상을 계속 해줘야 돼요. 미분계수를 항상 따질 때는, 개념을 따질 때는 항상 이렇게 상상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 그 미분계수가 되기 위한 조건 두 가지를 다루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한 정점 기준이어야 합니다. 한 정점 기준. 그러니까 한 정점,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점 기준을, 아까 제가 이제 1,f1이라는 움직이지 않는 점 기준을 했을 때 이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제 이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평균 변화율 극한값, 평균 변화는 뭐야? x 값의 변화량 분의 y 값의 변화량인데, 이때 이제 x가 이 정점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 정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인데, 진짜 한없이 가까워질 x가 진짜 한없이 가까워질 평균 변화율의 목표값이라고 보면 돼요. 차자작.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에서 리미트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는데, 얘를 하나의 평균 변화율로서 보기 위해서는
얘를 하나의 평균 변화로서 볼 수 있다면 얘를 하나의 미분계수라고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정점이 있을 때 뭐 정점이 a라면 a, f라면 뭐 fx 이제 f 프라임 a는 하나 f 프라임 a라고 하나의 미분계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자, 아무튼 이렇게 미분 계수가 되게 한 두 가지 조건에 대해서 배워봤고, 자, 그럼 미분 가능의 조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다. 일단 미분 가능이란 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우리는 수학에서 미분 계수를 구할 수가 있을 때 미분 계수가 자, x는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해요. 미분 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가 a일 때 미분 계수가 존재치 않아. 그래서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x는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할 때 미분이 가능하다는 것은 x는 a에서 미분 계수가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분 계수가 존재할 두 가지 조건이 미분 가능할 두 가지 조건이 되겠죠. 일단은 아까 말했듯이 미분계수 x는 a에서의 y는 fx에서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아, 잘못 썼다. 오케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미분계수가 이렇게 표현되는 건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건 접선의 기울기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 값이에요. 그렇다면은 근데 이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x가 a로 가죠. 근데 얘 빵으로 가죠. 그러면 얘도 빵으로 가야 됩니다. 따라서 리미트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fa가 빵이 돼. 얘가 빵이 되어야 하므로 fx가 fa하고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 말은 즉 뭐다? x는 a에서 fx가 연속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속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연속이어야 한다. 근데 연속의 조건은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fa의 함수값 정의되어야 한다.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된다. 뭐 이러한 식으로 연속의 조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에 배웠죠. 자, 두 번째로서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돼요. 근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왜냐하면 극한이에요. 똑같은 극한입니다. 극한값에서 이걸 전체를 하나의 gx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리미트 xa 갈 때 ga가 극한값 x는 a에서 극한값을 가질 때 뭐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다는 건 함수의 극한에서 배웠잖아요. 따라서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야지 미분 가능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미분 불가능의 조건은 뭘까요? 미분이 불가능해. 자, 미분 가능의 조건이 없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서 이제 아까 함수의 연속일 때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잖아요. 함수가 연속이 될 때 미분이 가능한데 함수가 연속이 아닐 때 x는 a에서 함수가 연속이 아닐 때 f'a를 가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서는 이제 뾰족 할 때 그러니까 여기 a, fa가 있는데 이거 함수가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자 a, fa는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딱 그려보면은 여기는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요건 뭐다? 그러니까 좌미분계수 a, fa가 있는데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좌미분계수의 값은 요건데 우미분계수의 값은 요거니까 값이 다르구나. 세 번째로서는 하필이면은 a, fa가 딱 됐을 때 이 접선의 기울기 값이 이게 90도가 딱 돼버리면은 그 값이 딱 90도가 돼버릴 때 우리는 이럴 때 접선의 기울기 값이 정의가 안 되잖아요. 이럴 때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미분 불가능의 조건도 알아보았고, 자, 세 가지 알아보았고, 자, 그렇다면 일곱 번째 알아볼게요. 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에 붙을 때 미분이 가능한 때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정점 없이, 그러니까 원래는 f'a는 a, fa란 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어요.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는데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붙었을 때 한 정점 기준이라는 조건 없이 얘가 이제 한 정점이라는 조건 기준이 평균 변화율로서 나타내어지기만 한다라면은, 평균 변화율로서 나타내어진다라면은, 그러니까 움직이는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의 극한값, 그러니까 이걸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원래는 한 정점 기준 이 정점 a, fa라 할 때 이 정점에 한없이 다가갈 때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어요. 평균 변화율을 찾아다 극한값이었어요. 근데 한 정점이 기준이 아니라 움직이는 두 점이 있습니다. 이 함수 위에 움직이는 두 점이 있는데 이 움직이는 두 점이 전부 다 열로 향해요. 움직이는 두 점의 그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의 값이 똑같이 f'a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었는데, 만약에 이 조건이 붙어야 돼요. fx가 x는 a에서, 그러니까 a, fa라는 것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움직이는 두 점이 있는데, 움직이는 두 점이 여기 정점이었고, 움직이는 두 점이 딱 있을 때 두 점이 한 점으로 향해요. 움직이는 두 점이 한 점으로 향해요.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 그때마다의 평균 변화율 값이 결국에는 f'a의 미분 계수의 값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렇다면,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식이냐면은 f의 미분 가능, x는 a에서 미분 가능. 결국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이러한 식이 있어요. 리미트 h가 빵으로 가. 그리고 뭐 여기는 뭐라고 할까? 2h라고 할까? 3h라고 할까? 그냥 일단 h라고 해보자. 그게 3h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a 플러스 2h라고 해보자. 그럼 2h를 설명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 a 플러스 h가 a 플러스 h가 있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가 있을 겁니다. 얘를 하나의 f'a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정점 기준이 아닙니다. h가 빵을 향해서 갈 때 이 두 점은 자, 이 h를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a 플러스 h 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h 이렇게 하면은 다 했을 때 a 마이너스 a 빵 없어지고 2h만 남게 되죠. 2h를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왜냐하면은 자, x 값에서 그러니까 fx 위에 있는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 x 값을 서로 뺐고 그에 해당하는 y 값을 서로 빼서 두 점의 이제 평균 변화율을 나타내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튼 이렇게 표현을 해봤는데 이게 값이 f'a가 된다는 거예요. f'a. 네, 이게 굉장히 많이 응용이 되더라고요. 자, h가 빵으로 가요. 둘 다 빵으로 가죠. 빵으로 갈 때 둘 다 fa를 향해서 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fa를 향해서 가나? 둘 다 빵이 되죠, 그냥.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빵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아무튼 fxb 근데 왜 f'a가 되는지는 저도 아직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거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게 되면은 다시 EH라고 만들어줍시다. 만들어줬을 때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EH니까 H 곱하기 H, EH분의 FA 플러스 H와 마이너스 2H분의 F 마이너스 2H분의 FA 마이너스 H라고 변형시킬 수가 있죠. 그러면은 봤을 때 여기에다가 뭘 추가해주고 싶냐면은 마이너스 FA를 추가해주고 싶어요. 마이너스 FA를 추가해주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2분의 1을 바깥으로 빼줘요. 그럼 얘를 하나의 평균 변화율로서 볼 수가 있겠죠. 얘를 하나의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율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여기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라고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fa라고 해줬으니까 플러스 fa가 생겨야겠죠? 근데 플러스 fa가 생겨야 됩니다. 여기 과정에서 생각해요. 여기 플러스 fa 플러스 마이너스 fa를 해줬으니까 여기는 그럼 플러스 fa를 주면 되겠죠? 플러스 fa를 줘 봤더니 플러스 fa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가 있고 마이너스 f a 마이너스 h가 있고 플러스 fa를 줬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것도 하나의 평균 변화로서 구현이 가능하죠. 어떻게? 얘 2분의 1을 밖으로 뺐을 때 그렇다면 요거 있죠. 요거 이걸 하나의 f'a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걸 하나의 f'a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건 왜? 왜냐하면은 한 정점 기준이죠. 자 a,fa라는 한 정점 기준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되잖아. h가 빵으로 할 때 한 a,fa라는 한 정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됩니다. 극한값이 되기 때문에 여기 전체를 2분의 1 f'a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더하기 여기도 똑같이 fa라는 a,fa라는 한 정점 기준 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요놈도 하나 f'a라고 되는데 여기 앞에 2분의 1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미트 각각 적용되고 된 거니까 결국 2분의 1 fa 이렇게 났는데 결국 얘네 값이 f'a가 되죠. 따라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되냐면은 이걸 봤더니까 이걸 이렇게 뭐 변형시켜 봤더니 한 정점 기준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나타내 f'a로서 이 식을 표현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이 식을 표현하고 요리조리 만들어 보았더니까 f'a가 되더라. 따라서 그렇게 된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미분계수에 대해서 2차 복습을 끝냈고 저는 버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